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 타쿠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샤디움 노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원래 시장을 굉장히 넓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시장이라는 거, 마켓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크립토만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넓은 거시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 저는 이 거시적인 부분에도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를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실현을 하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미시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분야는 누군가에게는 그 시장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뭐 초콜릿을 판매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크립토 시장이 자신의 특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립토 시장을 조금 더 많이 파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는 이제 게이밍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게임 사업체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존의 게임에서만 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NC소프트라든지 또는 크래프톤, 그 뭐였죠?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 크래프트 맞나요? 아무튼 배틀그라운드 회사라든지 이렇게 딱 게임만 가지고 게임만 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많이 뛰어들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만 가지고 어 지금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어려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과의 접점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넷마블, 네오위즈 또 많이 있죠. 뭐 위메이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어, 이 안에서 이제 우리 메타버스 게이밍 이런 곳들에서 새로운 붐이 일어나면서 자산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 이제 보면은 해외 쪽에서도 이제 많은 게이밍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넓은 관점에서 보는 얘기를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이제 커넥스트라든지 이제 사실 컨센시스랑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진영이. 하지만 이제 인텔라 X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도 있고, 예, 그 전체적으로 뭐 그림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등등.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유심히 보는 건 인도를 저는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인도와 중국 시장에서
저는 많은 기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나라들도 많긴 한데, 예, 그래서 인도연합에서 보면은 일단은 YGG가 있어요. 일드 게임즈라고 하는 건데, 일드 게임즈라고 하는 건데, 이쪽과 인디 GG라고 하는 여기랑 많이 연관이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제 중간에 VC와 투자사들이 많이 끼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인디지지가 크라토스라고 하는 곳에 인수가 됐어요. 로그인 안 돼 있네요. 아무튼 여기 인디지지와 일드 게임즈도 굉장히 프로미싱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크라토스 스튜디오에 20만 불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20만 불에 인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신규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곳이에요. 팔로워도 거의 없고요. 근데 이 20만 불이 여기에 지금 투자가 됐고, 여기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20만 불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관련된 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인도에서 제일 하이프 많이 받았던 거는 폴리곤이 있겠고, 이지파이부터 해서 또 와지르엑스, 또 자금이 인도 쪽에서 자금이 많이 몰렸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다른 인도 프로젝트, 샤디움이라든지 또는 크라토스, 인디지지, 또 폴리곤은 추가로 계속 가겠죠. 이 산딥을 필두로 한 이 폴리곤 쪽에서 리드를 많이 해주는 느낌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KM이나 이제 또 다른 한국의 프로젝트들도, 게이밍 프로젝트들이 많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 오프라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직접적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제 관련해서 퍼블릭 프라이빗 미트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올해, 네, 죄송합니다. 올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 덴버하고, 그리고 코인데스크 컨센서스하고, 이게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레콘도 어디였죠? 덴버였나? 예, 콜로라도 덴버에 3월 1일이죠. 덴버에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렛콘도 보시면은 주요 연사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이제 이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큰 이제 연결이 있어요. 강력한 연결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력해주고, 뭐 개발자들 서로 이렇게 인력 맞춰준다든지 자산 밀어준다든지 같이 시너지를 내는 많은 이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월렛 커넥트 관련된 분, 커넥스트 관련된 분, 또 이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하고 포켓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라이파이하고 연결이 다 많이 되어 있어요. 연사를 더 추가로 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팬텀, 브레이브, 알젠트,
그리고 뭐 코발란트 팍소스 이렇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가 온라인에서 리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리서치를 많이 하지만 근데 오프라인에서 정말 이 동향이라든지 흐름, 사람 간의 접점을 찾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혹시 이런 것에도 접점을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더리움 덴버도 좋은 프로젝트 많이 가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퍼블릭한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티켓도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이거 티켓 1,500불인가? 이런 거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저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싼 티켓이 한 1,500불 정도. 예. 더 비싼 티켓이 많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오세요. 유가랩스에서도 오고 그리고 미국 정부 관련된 분들도 사실 오시고요. 애니모카 그리고 우리 니어의 일리아 형님 미국 정부 관련 되게 많아요. 네.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접점을 같이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랑 인도에서 큰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L1과 L2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넓은 시장만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L1, L2 뭐 GK 롤업 무슨 롤업 기회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수위 같은 경우는 300밀리언을 투자를 받았어요. 수위가 300밀리언 투자 받았습니다. 300밀리언이라는 거는 투자금이 상당히 큰 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위 빨리 나오세요. 네. 그리고 아비트럼도 기회가 많이 있겠죠. L1과 L2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냥 대장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어드랍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가성비가 좋다. 예.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다, 기관 투자자다. 저는 어떤 것이 어떤 것에 비해서 특별히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포지션을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어떠한 하나의 포지션을 취했을 때 쉽게 나오거나 쉽게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기관 투자자들 나름의 또 장단점이 있어요. 머리를 맞대고 그룹으로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해보고 교류해서 접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준비하는 것 중에 사실은 노드를 돌리는 게 사람들이 잘 안 하시고 사람들이 잘 안 하시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 안에서 이제 기회가 되는 거는 하나하나씩 눈에 딱딱 보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드는 보상을 나중에 토큰으로 준다든지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건데 노드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무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제가 많이 적어놨지만
이거 하나하나 물론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때는 이 불장이 왔을 때, 사이클이 왔을 때, 새로운 돈이 이제 시장에 들어올 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들어올 때 토큰을 구매하는 방식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마케팅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기술이 좋다, 뭐 어쩐다, 그런 것들보다도 저는 이 마케팅 용어와 내러티브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이제 보면은 디파이다, NFT다, 메타버스다, 또 뭐다, 뭐 밈코인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에 마케팅 용어를 뭘로 시장에서 가지고 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I라고 하는 섹터에서 이제 AI 마케팅 용어로 자금이 많이 몰릴 수 있겠고, 또 이 자금들은 또 다른 곳으로 또 몰려가겠죠. 인프라스트럭처도 그 중에 하나 될 수 있겠고요. 기코인이라든지 뭐 API3라든지 뭐 인프라스트럭처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모렐리스라든지 하드캡인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인퓨라에서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에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또 컨센시스 쪽에서도 인프라스트럭처는 많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섹션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왜냐면은 빌딩업을 해야 되잖아요. 쌓아 올라가는 것들이 다른 섹터보다도 더 근데 사실 뭐 AI도 사실 그렇긴 하네요. 예. 그거는 그냥 딴 얘기인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웹3라는 거, 이제 우리 웹2에서 웹3 쪽으로 많이들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같이 융합하고 연결을 하려는 움직임도 사실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저 앞에 계시는 이제 선구자분들은 웹3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제가 프로젝트 이름 까먹었는데 타운인가요? 타운인가요? 타운 웹3. 제가 이거를 로그인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당장 못 찾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프로젝트도 있다. 웹3 쪽으로 해서 이 마케팅 용어, 그러니까 웹3라는 용어만 붙었는데 자산이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AI라는 용어만 붙었는데. 인프라스트럭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프로젝트들인 거고요. 달라는 테스트넷이 앱토스에서 시작이 돼서, 앱토스도 아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D앱들에서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시장이 일단 어느 정도 각인이 됐고 대중들에게 어텐션 어텐션을 받았기 때문에 D앱들에서의 어떠한 하이프는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흐름은 ENS 같은 이런 것들의 흐름이에요. ENS 다음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스페이스 아이디, 뭐 스타크 넷 아이디인가요? 뭐 수위네임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또 하나의 섹터로서의 이게 또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약간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디메일이라고 하는 거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디메일은 디센트럴라이즈드 이메일, 탈중앙화 이메일 서비스인 건데요. 이 ENS라는 게 이제 우리가 원래 그 지갑 주소 쓸 때 0x 샬라샬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ENS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네. 오늘 시간을 많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 아무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 영상들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영상 밑에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나 이런 거를 조금 남겨드릴게요. 거기 보시고 또 같이 정보 공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